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 지역 최대 현안인 인구 소멸,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구 소멸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예. 이게 수치로 따지자면 80% 이상인데요. 예. 일단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얼마 전 국회 행안위 소속인 양기대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228개의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서 105곳이 인구 소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105곳 가운데서 97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네. 서울이라든지 대전 그리고 세종, 울산 지역에는 인구 소멸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고흥군이 경상북도 군위의성 그리고 경상남도 합천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고위험 인구 소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우리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서 무려 18개, 목포시, 여수, 순천시, 광양시를 제외하고 18군데 지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흥군을 포함해서 보성군 그리고 곡성, 한평이 굉장히 고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 감소, 우리 전라남도나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는 이와 같은 그 발표를 제가 듣고 나서 이제는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물론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부가 맨 앞에서 좀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전라남도나 시군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증가 정책을 실시해야 할 그럴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 우리 이 도내 지자체 18군데 22개 중에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불리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적정 인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일 텐데요. 예. 이렇게 인구 소멸과 인구 감소는 지역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인구 소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신 가능한 그런 인구수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층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어촌 지역 같은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경쟁력이 상실할 그런 그 상황인데 더욱이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인구 소멸, 즉 인구 감소가 바로 현재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 지역, 즉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어떤 경쟁력 악화 그리고 또 경쟁력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 지역의 미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인구 소멸 지수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20에서 39살까지의 임신 가능한 그 여성 수와 또 65세 이상의 노인 수를 나누는 그 수치가 바로 인구 소멸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소멸 지수가 상당히 낮은 그런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나 대책들이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까지 인구 정책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임산부에 대한 또 경제적인 지원, 직접 지원이죠. 또 어떤 육아비라든지 보육비죠. 또 교육비 같은 그런 그 지원이 사실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구가 왜 감소하는지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의 의성군하고 우리 이 전남의 고흥군의 인구 감소 요인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러한 인구 정책을 시행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농촌 인구, 어촌 인구의 감소 요인,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적인 감소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석이 지난 지도 뭐 한 달이 됐습니다만은 명절 때 도시에 살고 있는 이제 그 자식들이 고향에 이제 부모님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뭐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같이 계실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명절 때 내려와서 부모님 이제 모시고 도해지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빈집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그 농촌의 빈집과 관련해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정책 기반자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농촌 지역의 어떤 그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네.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 아니면 어촌을 찾지 못한 이유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뒤떨어졌기 때문에 찾지를 않는 거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시골,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마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시골을 가다 보면 인구는 굉장히 좀 적은데 농촌 지역에 아주 멋있는 문화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이 지어져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인구도 별로 없는데 왜 또 사용자도 별로 많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농촌 지역에 이렇게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호화로운 정말 문화센터나 체육시설을 짓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분들이 문화 생활을 못 누리는 법은 없습니다. 또 좋은 시설에 좋은 체육시설에서 체육하고 운동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거든요. 또한 그 문화센터나 체육시설은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도시인들은 세금이 아깝다, 이거 세금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도 농촌에 대한 농촌 분들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조금 변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나 또 중장년층이 농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인구 증가 정책의 주도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이제는 좀 군과 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의 정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례로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인구 늘리기를 위한 그런 그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그러한 지금 이 시스템, 법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전남 같은 경우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가 함께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요.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아직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발표가 나온 이후에도 우리 도 차원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것 같은데 이제는 전라남 도 차원에서 인구 소멸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남도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인구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국에서 출생률 1위가요. 우리 전남에 있습니다. 예, 영광군이 네. 전국의 출생률 1위거든요. 2위도 우리 전남입니다. 바로 해남군입니다. 네. 인구가 사실 그 농촌에서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광군이나 지금 해남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그 임산부들에게 또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한 3,5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를 통해서 산전 검사라든지 또 결혼에서부터 임신, 육아까지 이거를 해당 지자체에 의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전남 하면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완비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출생률이 전국 1, 2위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따라서 그 전라남도에서는 이와 같이 영광군이나 해남군의 인구 늘리기 성공적인 정책을 이제 22개 시군이 좀 공유를 하자. 그래서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인구 늘리기에 관련 여러 가지 어떤 정보라든지 또 전략들, 정책들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윈윈하자고 하는 그런 방침을 지금 전라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교육적인 이런 부분도요. 농촌 인구 늘리기에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한 그런 전남, 또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을 만족시켜 줄 때 그 젊은이들은 우리 전남을 찾게 되고요. 또 우리 전남의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 전반에,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과 또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이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인구 소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가 소멸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그 계산을 살펴보면 곧 생산활동 인구에서 18세에서 65세 이 사이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생산활동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소비 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경제 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 후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정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을 했었고 또 실행을 하고 또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전국에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성공한 그런 지자체는 많지 않거든요. 우리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광군이나 해남군을 제외하면은 지금 뚜렷하게 인구 증가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내 지자체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구 소멸 문제를 그냥 잠자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책들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 21대 그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농어촌 출신들의 후보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공약들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제가 눈에 띄는 공약은 인구 증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농어촌은 이제 고령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부를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농어촌 어떤 그런 그 소득의 증대를 위한 그러한 또 방안, 또 소멸 지역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다. 또 의료보건 개선과 관련해서 법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공약을 제시했던 분들이 거의 당선이 되셨어요. 네. 다행스럽게. 또 하나 어떤 그 후보께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 관련해서 공약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마음 편히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올해 정상적으로 작년처럼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가격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손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 걱정을 없이 가격 안정화 제도는 그 농촌의 소득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자, 농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사는 것이 불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농촌으로 많은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도시보다 농촌의 소득이 더 많으면, 경제적인 이득이 훨씬 많으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농산물 관련해서는 가격 안정제가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은요. 지금 우리 전남은 전국의 어촌 관련해서 어업 관련해서 총 생산량의 57.9%를 차지하고요. 또 어가 비율도 무려 전국의 33%를 차지합니다. 네. 전국에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촌의 비율이 많은데요. 그 어촌 소득과 관련해서 수산물 가격 안정제에 대한 이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한 분께서 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농산물처럼 수산물도 가격 안정화에 대한 절의 재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화라든지 수산물 가격 안정화 제도도 있는데요. 또 이거 외에도 농촌의 소득, 농민들의 소득, 어촌의 소득, 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골에 농촌의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임산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교육비, 육아비, 보육비 이와 같은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전략적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경제적인 면은 필수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인구 소멸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구 소멸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지역 최대 현안인 만큼 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